여러분, 혹시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반도체 기업 CTO가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58세 나이에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죠. 2025년 글로벌 기술혁신 파트너십 포럼에서 벌어진 일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남자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버트 헨리입니다. 58세죠. 30년 넘게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분야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인텔,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과 함께 반도체 역사를 써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4년 말 저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된 거죠. 미국 언론들은 발칵 뒤집혔어요. CNN에서는 실리콘밸리를 배신한 남자라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술 유출 우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녀 교육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무너져가는 교육 시스템을 보면서 한국의 체계적인 교육의 매력을 느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 놀라웠습니다. 기술 생태계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2025년 1월 글로벌 기술혁신 파트너십 포럼 참석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폭발했죠. 미국 대표단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한 첫날 밤 호텔 로비에서 마주친 미국 상무부 차관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버트, 당신이 미국을 버리고 간 이유가 뭔지 모르겠소. 하지만 내일 포럼에서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발언은 하지 않기를 바라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미국은 여전히 패권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협력이 아닌 대립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포럼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유럽 대표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 중국 대표단의 경계심, 그리고 일본 측의 냉소적인 표정까지. 한국 대표단석에 앉은 윤가은 국장님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을 때 저는 무엇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세션이 시작되기 전 휴게실에서 들린 대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독일 경제부 장관이 프랑스 대표에게 저 미국인이 정말 한국을 위해 발언할까? 라고 물었고, 네덜란드 대표는 실리콘밸리 사람이 아시아를 택했다는 게 흥미롭다고 답했죠. 포럼장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저의 첫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국을 배신한 남자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꺼낼 것인가? 그날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은 다른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요. 포럼의 첫 번째 주요 세션이 시작됐습니다. AI와 반도체 공급망의 미래라는 주제였죠. 중국 대표단장이 나서더니 도발적인 발언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70%가 중국을 거쳐가죠.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은 우리가 히토류를 끊으면 3개월도 못 버틸 겁니다. 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노골적인 위협이었거든요. 그때 윤가은 국장님이 차분하게 일어섰습니다. 45세의 여성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대단했어요. 중국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 국장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과는 다르네요. 한국은 이미 2.6년치 핵심 소재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비웃으며 반박했죠. 그런 허세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자 윤 국장님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형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의 소재 비축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시광산 시스템입니다. 윤 국장님이 계속했어요. 폐전자 제품에서 히토류를 추출하는 기술로 연간 20만 톤의 핵심 소재를 자체 생산하고 있어요. 독일 경제부 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 수치가 정말 맞나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죠. 윤 국장님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덜란드 ASML과 공동으로 검증한 자료입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거든요. 그동안 한국을 얕보고 있었던 거죠. 네덜란드 대표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ASML에서 확인한 바로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 장비 운용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기초 화학 소재는 여전히 일본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요? 윤 국장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차트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일본산 화학 소재 수입량이 70% 감소한 그래프였습니다. 일부 품목은 오히려 일본으로 역수출하고 있어요. 윤 국장님의 말에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것을요. 데이터로 말하고 팩트로 증명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다시 나섰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 있었어요. 기초 기술력에서는 여전히 일본이 우위에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의 핵심 부품들 말이에요. 회장의 분위기가 다시 긴장됐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건 발언이었거든요. 하지만 윤가은 국장님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일본의 기술력을 존중합니다. 윤 국장님이 정중하게 시작했죠. 하지만 시장은 변했어요. 새로운 그래프가 화면에 떴어요. 한국의 일본 소재 수입 변화 추이였습니다. 2021년 100억 달러였던 일본 소재 수입액이 2024년 3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70% 감소조. 윤 국장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냥 팩트였습니다. 일본 대표가 반박했어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고품질 소재는 여전히. 고품질 소재 말씀이시군요. 윤 국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SK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등 한국 소재 기업들의 품질 인증 현황이었습니다. TSMC에서 1차 벤더로 승인받은 한국 기업이 47개사입니다. 3년 전 12개사에서 4배 증가했죠. 독일 대표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인상적이군요. 프랑스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성장 속도라면. 그때 윤 국장님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더 놀라운 건 역수출입니다. 일본 도쿄일렉트론이 한국에서 생산한 플라즈마 에칭 가스를 일본 본사로 역수입하고 있어요. 일본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예상치 못한 역전이었거든요. 네덜란드 대표가 발언했습니다. 우리 ASML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예요. 기술력도 우수하고 공급 차질도 없죠. 벨기에 대표도 거들었어요. 우리 EU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일본 대표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당황과 좌절이 섞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국을 내려다봤는데 어느새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가 된 거죠. 스위스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우리도 협력 방안을 모색해봐야겠어요. 윤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해요. 일본과도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마무리였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갈 길을 제시한 겁니다. 오후 세션 주제는 글로벌 이커머스와 소비자 신뢰였습니다. 중국 대표가 자신만만하게 나섰어요.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보십시오. 쉬인과 테무가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물량과 가격에서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확실히 수치상으로는 압도적이었어요. 쉬인의 1일 주물량, 테무의 전 세계 배송망. 규모 면에서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회장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미국인에서 한국인이 된 저의 발언에 모두가 주목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품질에 질려서 한국으로 이사 왔어요. 제 말에 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쉬인에서 아이폰 케이스를 주문했는데 2주 만에 망가졌습니다. 테무에서 산 운동화는 한 달도 못 신었죠. 그때 깨달았어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걸요. 중국 대표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개별 사례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죠. 개별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반박했어요. 미국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보시죠.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쿠팡, 네이버 쇼핑, 11번가 등 한국 이커머스의 미국 진출 현황이었어요. 쿠팡이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보다도 높아요. 제 말에 미국 대표단이 술렁였어요. 윤가은 국장님이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한국의 K스타일 마켓은 중소기업 제품 중심입니다. 품질 관리가 철저하죠. 화면에 비교 영상이 나왔어요. 같은 제품을 중국산과 한국산으로 비교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구성, 안전성, 디자인 모든 면에서 한국 제품이 우수했어요. 독일 대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독일 소비자들도 한국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전자제품과 화장품 분야에서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어요. 파리에서 K뷰티 열풍이 대단해요. 품질을 인정받은 거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30년 일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혁신은 더 싸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중국 대표가 방어적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끊었어요. 소비자 신뢰가 더 중요하죠. 한번 잃으면 되찾기 어려운 게 신뢰거든요. 네덜란드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 친환경 제품 분야에서요. 윤 국장님이 마무리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닌 가치 경쟁을 추구합니다. 소비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예요.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중국의 물량 공세에 압도됐지만 이제는 한국의 품질 철학에 공감하고 있었죠. 셋째 날 가장 민감한 주제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자유였어요. 유럽인권위원회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중국 대표가 즉시 반발했어요. 서구의 편견입니다. 우리는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었거든요. 그때 윤가은 국장님이 조심스럽게 발언을 요청했어요. 한국의 사례를 소개해도 될까요? 윤 국장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장을 진정시켰습니다. 한국은 지난 5년간 32,000명의 난민과 망명자를 받아들였습니다. 뜻밖의 수치였어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었죠. 특히 홍콩 민주화 운동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윤 국장님이 계속했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디지털 자유입니다. 윤 국장님이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에서는 중국 앱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위챗, 웨이보, 틱톡 모두 제한 없이 쓸 수 있어요. 유럽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의미가 달랐어요. 윤 국장님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 앱들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중국 대표가 변명했어요. 그건 보안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보안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은 중국 앱을 차단하지 않을까요? 한국도 보안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독일 대표가 제 발언에 동조했어요. 맞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상호적이어야 해요. 프랑스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유럽도 디지털 주권을 지키면서도 개방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윤 국장님이 한국의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추구해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요. 네덜란드 대표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윤 국장님이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정부 비판도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가짜뉴스나 혐오 발언은 제재예요.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가는 거죠. 벨기에 대표가 감탄했어요. 균형 잡힌 접근법이네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짜 힘을 깨달았습니다.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이 아니라 가치관의 힘이었어요. 자유를 지키면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 말이죠. 중국 대표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넷째 날 드디어 핵심 주제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었어요. 모든 대표단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윤가은 국장님이 차분하게 시작했어요. 기술 리더십은 큰 소리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결과로 보여주는 거죠. 화면에 놀라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3나노 반도체 공정 성공률이 95%였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나노 공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윤 국장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미국 대표가 놀라워했어요. 이 수치가 정확한가요? TSMC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제가 확인해줬어요. 실리콘밸리에서 30년 일한 제가 보증합니다. 다음 화면에는 극자외선 장비 운용 데이터가 떴어요. 한국이 네덜란드 ASML 장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인정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뛰어납니다. 장비 활용률이 98%예요. 배터리 분야는 어떤가요? 독일 대표가 물었습니다. 윤 국장님이 답했어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가 완전 수직 계열화를 이뤘습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공정을 한국에서 처리 가능해요. 화면에 BMW, 벤츠, 아우디의 한국 배터리 채택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쓰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의존하고 있군요. 의존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파트너십이죠. 인텔과 애플도 한국을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로 생각해요. 실제로 화면에 인텔의 한국 투자 현황이 나타났어요. 17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윤 국장님이 보충했어요. 아이폰 핵심 부품의 60%가 한국에서 생산돼요.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군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가 한국입니다. 제가 단언했어요. 기술력, 품질, 납기 준수 모든 면에서 완벽해요.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시장 규모는 여전히. 시장 규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윤 국장님이 차단했어요. 중요한 건 기술의 질이죠.
네덜란드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ASML도 양보다는 질을 추구해요.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요. 마지막 날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결국 한국도 미국 진영에 속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를 견제하려는 거죠. 직접적인 도발이었어요. 회장 분위기가 긴장됐습니다. 진영 논리로 몰아가려는 전략이었죠. 윤가은 국장님이 침착하게 일어섰습니다. 중국 대표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이 언제 중국을 공격했나요? 예상치 못한 반문이었어요. 중국 대표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그건 공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윤 국장님이 계속했어요. 한국이 중국 기업을 차단했나요? 중국 제품을 금지했나요? 중국인의 입국을 막았나요?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윤 국장님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중국 유학생도 가장 많이 받아들이고 있죠. 화면에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한중 교역량, 중국 유학생 현황, 중국 관광객 수치들이었어요. 한국은 진영이 아닌 신뢰와 상생의 편입니다. 윤 국장님이 단언했어요.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저도 증명할게요. 제가 한국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을 적으로 만들지도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았어요. 모두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나라입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럽도 그런 접근을 원해요. 한국의 기술 공유 정책을 보십시오. 윤 국장님이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어요. 도시광산 기술,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방형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놀라운 내용이 떴어요. 한국이 개발한 환경 기술들을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감탄했어요. 이런 관대한 정책이 경쟁이 아닌 협력입니다. 윤 국장님이 말했어요. 지구 환경 문제는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벨기에 대표가 질문했어요. 왜 이런 기술을 무료로 공개하나요? 미래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중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반박했어요. 하지만 한미동맹은 동맹과 적대는 다릅니다. 윤 국장님이 차단했어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의 길입니다. 네덜란드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균형감이 필요해요. 다른 유럽 대표들도 박수에 동참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얼마나 현명한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친구를 늘려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한국이었어요. 마침내 포럼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발표 시간이었어요. 모든 대표단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포럼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파트너십 우선 협력 기업을 발표하겠습니다. 화면에 순위가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5위부터 역순으로 공개됐습니다. 5위, 삼성전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한국 기업이 나오자 회장이 술렁였어요. 4위, ASML 반도체 장비 분야. 네덜란드 대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위,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분야. 또 한국 기업이었어요. 중국과 일본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위, TSMC 파운드리 분야. 대만 기업이었지만 한국과 밀접한 관계였죠. 그리고 1위, 의장이 잠시 멈췄어요. 모든 시선이 화면에 집중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 분야. 회장이 폭발했어요. 상위 5개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곳이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독일 대표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축하합니다. 다른 유럽 대표들도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마지막 발언 기회가 주어졌어요. 포럼장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58년 동안 미국인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실리콘밸리에서 30년 동안 반도체의 미래를 만들어왔죠. 그런 제가 왜 한국인이 되었을까요?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에요. 제가 한국 대표단을 바라봤어요. 윤가은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혼자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 잘 살려고 합니다. 경쟁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이기면서도 상대를 배려해요. 이번 포럼에서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한국은 데이터로 말하고 팩트로 증명했어요. 그러면서도 누구도 무너뜨리려 하지 않았죠. 프랑스 대표가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한 나라니까요. 그 순간 회장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대표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표만 침묵하고 있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미국 대표단도 결국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저를 배신자라고 했던 그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윤가은 국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자부심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포럼이 끝난 후 많은 대표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한국을 제대로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들을 해줬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윤 국장님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국장님,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아니에요. 로버트님이 계셔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때 윤 국장님이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진실의 힘이죠. 그렇게 5일간의 포럼이 끝났습니다. 실리콘밸리를 떠나 한국을 택한 저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전 세계가 확인한 순간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기술로, 품격으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왜 58세 미국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인이 되었는지를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뵐지 기대해주세요.